자, 대통령 주사제 얘기 계속 나옵니다. 비아그라까지 등장했습니다. 왜 청와대에 이런 약품 사용하는지 사연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윤경민 부장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영양, 미용 주사제 대량 구입했는데 이제 비아그라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정말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청와대가 태반 주사, 백옥 주사, 그리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감초 주사, 마늘 주사, 저런 미용 또는 노화를 방지하는 약이라든지 네. 이런 약 그 주사제를 대량 구입을 한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구입 시기가 2014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된 건데 2015년의 경우에는 비아그라까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88정은 뭐냐면 비아그라와 똑같은 성분을 복제한 약인데 그러니까 성분과 기능이 똑같죠. 비아그라 하면 뭡니까?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용도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청와대가 왜 저런 것들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매했다고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설명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순방을 갈 때에 고산병 치료제로 예방제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놨는데 네. 일부에서는 듣는다 네. 고산증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왜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같은 약을 사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갔을 때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을 위해서 산소통을 이렇게 놓고 일하는 장면을 보이긴 합니다. 고산지대 출장이었나 보죠? 네, 제가 산을 꽤 좋아해서 등산하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네. 우리 일반 국민들도 몽부랑 많이 가시죠. 가시면은 고산증으로 고생하시는데 비아그라. 자, 지금 보이는 것이 작년인가요? 대통령 재작년인가요? 그 고산지대 갔을 때 고산지대 고산증을 막기 위한 알약 지급했던 그 모습이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협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게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고 막 지난 거는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올라가서 한 6천 이상 올라가면은 6,000m요. 자기는 체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쯤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무산소 등정한다고 할 때 조금씩 먹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 사람보다도 짐승이 훨씬 체온이 높고 맥박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짐승들이 왜 높은 데 있어서 훨씬 높은 데 살아도 고산병이 안 걸리는 원인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는 저게 맞습니다만은 글쎄 저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나왔을 때 이제 태반 주사, 마늘 주사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직원들 건강 관리라 그랬고요. 윤경민 부장님. 네. 그러면 저 고산지대 위에서 이렇게 성기능과 관련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약을 많이 샀다 이거죠. 60알, 304알인데 청와대에서 전혀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디다가 그렇죠. 예, 사놓긴 했는데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어제 드러났던 그 각종 영양주사제에 대해서는 네. 어디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맞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설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자, 이제 작년에는 이제 남미 지역 고산 지역을 갖고 안데스 산맥의 고산 지역을 갖고 올해는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했기 때문에 고산병 치료 위해서 준비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갔는데 쓰진 않았다. 네. 우리 백두산 등산 많이 가시잖아요. 네. 저는 한 10번 가까이 갔는데 거기 올라가실 때는 2,744m인가요? 그러니까 3,000m까지는 고산병 거의 안 걸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좀 나오네요. 지금 대통령이 가신 데는 한 2,000m 정도니까 저기에는 사실 저거 안 먹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2,600m 높이의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작년에 갔을 때는 이제 진짜로 이 정도라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지역 출장 갔다가 고산병 때문에 이틀 동안 그건 아마 비행기 오래 타서 그랬을 거고요. 여기 후지산도 3,000 넘어가는데 가시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 약간 거니까 차이는 있겠죠. 건강 체질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청와대 설명한 거는 아프리카 순방 앞두고 고산병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의 해발 고도를 따져보니까 여기만 2,000m가 좀 넘고 대체로 좀 낮은 지역이라 글쎄요. 거기에 대한 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산증에 비아그라 같은 게 효과가 있는 건 맞잖아요. 일단 미국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질병안전센터에서는 8시간마다 50ml 정도 먹으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앞서 이제 화면에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 장면을 잠깐 지나갔는데 그 히말라야 촬영할 때 지금도 나오고 있죠. 영화 히말라야입니다.
저 촬영할 때도 배우들이 고산병 때문에 비아그라를 챙겨갔다는 얘기들이 이제 영화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고산병에 뭐 비아그라를 먹는 것이 아주 뭐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청와대 약품 구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를 샀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좀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대통령이 작년 4월에 이제 남미의 콜롬비아를 방문했을 때 고산증 관련해서 직접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얘기도 직접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이 또 해발 2,600m나 돼서 상당히 높은 지대라 생활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건데 수련원을 만들어서 건강상 저지대에서 요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얼마나 그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면서 혀를 닦으셨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 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 관련해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약도 샀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소식인데 오늘 새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2014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지난해 또 한 번 해서 총 40개를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좀 길어서 어려운데 애토미 데이트 리프로주라는 게 이게 약 사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입니까? 예, 전신 마취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내시경, 수면 내시경을 할 때에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한 15분 정도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신 마취제라고 하는데 프로포폴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저거를 청와대에서 네. 무려 40개씩이나 1년에 20개씩 구했을까? 네. 사들였을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하나 탈모 방지제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네. 탈모 방지제를 청와대에서 왜 구매를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정부 예산으로 사는 약을 청와대가 산 걸 얻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이제 5년간 근무를 하셨으니까 궁금한데 거기도 이제 의무실이 있고 다 병원 시설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치료만 하는 건지 만약에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신 마취제를 써야 할 정도의 상황이 생긴다면 외부 병원을 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그 진료, 네. 뭐 감기 처방이나 아니면 뭐 그 머리가 아프다던가 뭐 이런 경우는 그 안에서 의무실에서 처치가 가능하지만 그 상황이 뭐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의당 네. 마땅하죠. 그리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다만 대통령이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이기 위한 약간의 그 응급시설은 있지만 그거 역시도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탈모 방지제나 아까 앞서 뭐 비아그라 얘기도 나왔지만은 네. 그 고산지대용으로도 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일부 직원들의 약간의 뭐 일탈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예산으로 내 용도로 이 틈에 좀 사서 썼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일부 그 직원들의 일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과 맞물려서 대통령과 관련돼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추측과 억측들 그리고 상상들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비아그라 그리고 라섹스란 이런 이 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동국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답을 해주실까요? 듣겠습니다. 비아그라는 뭐 발기부전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본래 그 혈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산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약입니다. 미용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약이에요. 미리 준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없는 약인 것 같아요. 이뇨제예요, 이뇨제. 부종이 생기거나 물을 빼는 약이죠. 네, 결국 뭐 저렇게 설명했습니다만 궁금한 것 글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끊임없이 정보가 공개되고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정말 낱낱이 정말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과연 어떻게 얘기할지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 하잖아요.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터뷰가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세월호 7시간에 혹시 대통령께서 시술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김기춘 실장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성 대통령이라 그런 걸 묻는 건 결례라고 생각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 답변이 문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사건을 당해서 위기에 처했는데 네. 대통령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비서실장은 물어볼 수도 없고 대통령 접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위기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전에 천안함 당했고 연평도 당했고 그런 거 하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세월호 때 보게 되면은 항상 미국에서 보게 되면 그 카타리나가 태풍 왔을 때 보게 되면 현장 카운티에 있는 소방서장이 온신 커맨더, 현장 지휘관으로서 육군 사단이라든지 다른 훨씬 높은 사람도 지휘하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 때 보게 되면 목포 해경의 1, 2, 3 정장이 네. 그 지역을 담당하는 100이나 지금 80소장으로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분은 저기 가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고 마이크도 제대로 못했고 날아온 해경 헬기도 지휘를 못했거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기관리를 하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어디 가 있었고 그분을 가장 근자에서 보좌해야 되는 실장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북한이 전쟁하면요. 우리 죽습니다. 이거는 단호하게 따져야 됩니다. 위기관리가 엉망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제가 됐고 온 국민이 원하는 그 7시간 관련해서 나는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네. 김기춘 실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하고 청와대 참모 중에서 역대 지금 이 박근혜 정부 이 참모진 중에서 가장 인연을 오래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그 실권을 쥐고 그 행사를 하고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던 김기춘 실장인데 다른 사람은 최소한 못 물어보더라도 김기춘 실장께서는 가서 대통령께 그 시간에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솔직하게 여쭤보고 난 다음에 그걸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저렇게 모른다고 무책임하게 빠져나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춘 실장과 관련한 나머지 다른 의혹들이 사실이냐 아닌지를 떠나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거는 우선 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케이트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매년 연말을 앞두면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잖아요. 네, 지금 저 모습인가요? 네. 예, 올해는 좀 늦게 생기나 보죠? 예,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있는 스케이트장 지금 모습 보고 계시는데 원래는 사실은 이번 주부터 공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겨울에 추울 때 그래 서울 시민들은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계속된 촛불 시위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아무래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많은 이제 시민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울시에서도 뭐 그렇긴 하지만 애초에 예정됐던 스케이트장 공사를 좀 처음에는 일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네. 방침을 바꿨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SNS 보시면요. 서울은 고심 끝에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펜스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워낙 지금 촛불의 열기가 뜨겁기 네. 때문에 스케이트장 개장가 조금 늦추더라도 서울시청 앞 광장을 촛불 시위를 위한 공간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